현재 월스트리트는 한국의 이 음식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시작된 이 파문은 결국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양학적 밸런스 100%, 30년간 단 한 번도 틀어지지 않은 기적의 레시피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억만장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이 한 그릇의 비밀, 그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김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맨해튼 본사에서 근무하는 35살 투자 디렉터죠.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바로 1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푸드테크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오후 2시 45층 회의실에는 임원 12명이 모였습니다. 총괄 부사장 존슨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프로젝트명을 크게 적었습니다. 아시아 푸드테크 협력기구 2025.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존슨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투자 대상 국가 리스트였습니다. 중국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 시장 규모 1200억 달러.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스시와 라멘, 글로벌 시장 800억 달러. 태국 음식 400억 달러, 베트남 쌀국수 300억 달러, 인도 커리 250억 달러. 저는 리스트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 그런데 한국이 없었습니다. 한식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님, 한식은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김 디렉터, 한식은 글로벌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K-팝과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한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악과 음식은 다릅니다. 한식당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투자 수익률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이해하시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정. 그가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100억 달러 프로젝트. 제 커리어의 정점. 그런데 한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싸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인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한식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이게 모순 아닙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존슨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투자 리스트 최종 확정. 수정사항 있으면 밤 12시까지 보고 바람.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맨해튼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식의 시장성을 증명할 데이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까지 한식을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10년 전 저는 한국 음식을 혐오했습니다. 아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2014년 12월, LA 코리아타운. 저는 25살이었습니다. UCLA를 졸업하고 첫 투자은행 인턴십을 시작한 때였죠. 아버지의 식당 대위네 집에 들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은 낡았습니다. 30년 된 건물이었으니까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빔밥 8달러, 된장찌개 7달러. 아버지는 주방에 계셨습니다. 7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셨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볶고 고사리를 무치셨습니다. 손님은 단 3팀뿐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골드만삭스, JP모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의사, 변호사,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낡은 한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 식당 접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왜? 돈도 안 되잖아요. 하루 12시간 일해서 겨우 월세 내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차라리 다른 일 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 식당 부끄럽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한식당 한다고 말 못해요. 한국 음식 냄새나는 옷 입고 학교 가기 싫었어요. 한국인인 게 창피했습니다. 그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껐습니다.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음식은 돈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 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10년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미국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7분. 13분 남았습니다. 존슨에게 보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키보드를 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이 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존슨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김 디렉터, 어젯밤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부사장님, 3일 후 투자 설명회에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존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식을 직접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음식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존슨이 비웃었습니다. 음식으로요? 이건 10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요리 시연회가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삽니다. 한식의 가능성을 맛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존슨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자 5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비빔밥 50인분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맨해튼의 한식당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음식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30년간 매일 같은 비빔밥을 만든 사람.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에 살아온 사람. 오후 5시,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아버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10년간 지우지 못한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을까요? 10년 전 제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식당 부끄럽습니다. 한국인인 게 창피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도와줄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째 신호음에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저 데이비드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였지만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 말해봐.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빔밥. 50인분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3일 후 뉴욕으로 가져와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투자 미팅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 50명 앞에서 한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필요한데? 9월 29일 오전 11시, 맨해튼 플라자 호텔입니다. 알았다. 만들어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 1분 23초. 10년 만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아버지가 뉴욕에 옵니다. 2024년 9월 29일 오전 10시, 맨해튼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 저는 회의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독일 헤지펀드 슈타인베르크 캐피털의 CEO 한스 밀러였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 그의 펀드는 150억 달러를 운용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벤처캐피털 루미에르 파트너스의 대표 피에르 뒤봉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푸드테크 투자자죠. 투자자 50명이 모두 착석했습니다. 평균 연령 55세. 이들이 움직이는 돈은 총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존슨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아시아 푸드테크 협력기구 2025. 그가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아시아 푸드테크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시장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중국 음식 시장 분석이 나왔습니다. 존슨이 설명했습니다. 딤섬 자동화 라인, AI 기반 주문 시스템, 중국 내 5만 개 체인망.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일본 스시 시장이었습니다. 로봇 초밥 제조 기술, 냉동 유통 시스템, 미국 내 3,000개 스시바. 한스 밀러가 질문했습니다.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연평균 23%입니다. 투자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존슨이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슨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음식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피에르 뒤봉이 팔짱을 꼈습니다. 인도계 투자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쪽 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카트 위에는 검은색 도시락 5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마다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빔밥.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스 밀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빔밥입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직접 드셔보시겠습니까? 호텔 직원들이 각 테이블마다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존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김 디렉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7가지 나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애호박, 당근, 도라지, 버섯. 가운데 달걀 프라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추장이 작은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빔밥이었습니다. 투자자 50명이 도시락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1분이 흘렀습니다. 2분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존슨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제 치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한스 밀러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는 7가지 나물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고추장 용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밥 위에 짜냈습니다. 젓가락으로 비볐습니다. 회의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스가 첫 입을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패한 건가? 하지만 한스는 계속 먹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그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피에르 뒤봉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인도계 투자자 라제시 샤르마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나둘 투자자들이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한 입 먹고 멈췄습니다. 나물 하나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확인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구조인데 옆자리 영국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한 그릇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각 나물의 조리법이 다릅니다. 데친 것, 볶은 것, 무친 것. 식감이 전부 다르죠. 라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비건 버전도 가능하죠? 달걀만 빼면 완전 채식입니다. 인도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시락 하나당 약 4달러입니다. 일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조리 시간은요? 나물 준비 포함해서 약 40분입니다. 한스 밀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능합니까? 조리법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30년간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유통기한은요?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까? 프랑스 투자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료비 4달러에 판매가 12달러면 마진율 67%입니다. 중국 음식보다 높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번째 도시락을 요청했습니다. 존슨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프로젝트에서 빠져야 합니까? 존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비빔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레시피 공개가 가능합니까? 투자 미팅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LA에서 3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셨죠. 한스 밀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김 디렉터, 당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챕터 6 우리가 당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후 1시 투자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 37장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미팅 요청 이메일이 12개 도착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존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디렉터 한식을 투자 리스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장 분석 보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슨이 떠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냈습니다. 한식이 100억 달러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디렉터, 잠깐만요. 돌아봤습니다. 한스 밀러였습니다. 그의 뒤에 피에르 뒤봉과 라제시 샤르마가 서 있었습니다. 셋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이 비빔밥을 만든 당신 아버지, 다음 주 우리 이사회에 초청 가능합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사회요? 독일 본사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LA로 가겠습니다. 당신 아버지 식당으로요.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30년간 같은 맛을 지켰다는 게 투자 철학과 같습니다. 그 일관성을 직접 보고 싶어요. 라제시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LA까지 간다고요? 아버지 식당까지요? 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30년간 한 가지 음식을 만든 사람의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 가치입니다.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영국 투자자였습니다. 뒤이어 캐나다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도요. 일본 투자자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순식간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LA 방문을 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떻습니까? 10월 4일이요. 우리 모두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 15명이 LA 코리아타운으로 갑니다. 낡은 식당,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그곳으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봐. 이번 주 금요일 손님 15명이 식당에 갈 겁니다. 투자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저는 불안했습니다. 거절하실까요? 알았다. 몇 시에 오는데? 점심시간입니다. 12시쯤요. 준비해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통한 건가요? 비빔밥 하나로 월스트리트가 움직인 건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금요일 투자자들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30년 된 낡은 식당에서요. 10월 4일 금요일, 저는 투자자 15명과 함께 LA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렉스 공항이었습니다. 렌터카 3대를 빌렸습니다.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스 밀러가 물었습니다. 식당은 몇 시에 여나요? 오전 8시입니다. 그럼 호텔에서 쉬었다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가봅시다. 준비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새벽 3시 10분, 세 대의 차가 대윈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30년 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층 주방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양복을 입은 15명이 낡은 식당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네요. 누가 있나 봅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투자자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시금치 한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벌써 준비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12시에 오시니까 지금 시작해야죠. 시금치는 데치는 데만 30분 걸립니다. 피에르가 조리대를 둘러봤습니다. 콩나물, 고사리, 애호박, 당근, 도라지, 버섯이 각각 다른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각 용기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끓는 물 30초, 찬물 헹굼 2회, 참기름 1스푼, 콩나물 중불 5분, 소금 반 티스푼, 통깨 마지막, 고사리 약불 15분, 간장 1스푼, 마늘 다진 것 반 스푼. 라제 씨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언제부터 사용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30년 전부터요. 한 번도 바꾼 적 없습니다. 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손님이 잘 먹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맛을 지켜야죠.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스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가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4시 30분, 콩나물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5시, 고사리를 무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주방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단골 손님인지 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나물들을 밥 위에 담았습니다. 7가지 나물이 정확히 같은 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운데 달걀 프라이, 옆에 고추장. 5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할머니가 비벼서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투자자 15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비빔밥 15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스가 첫 입을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매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30년간 그 말 듣고 살았어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라제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제가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 지금은 존경스러웠습니다. LA 방문 3개월 후 2025년 1월 15일.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펼쳤습니다.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식 프로젝트 50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 월스트리트 비빔밥에 베팅하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인도 등 15개국 투자자들이 한국 음식 글로벌화에 총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중심에는 30년간 LA 코리아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70대 노인이 있다. 아버지였습니다. 기사에는 아버지가 새벽 3시에 시금치를 다듬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아래 한스 밀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 투자한다. 30년간 한 가지 맛을 지킨 일관성. 그것이 진짜 가치다. 첫 프로젝트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비빔밥. 아버지의 비빔밥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본점을 시작으로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순서로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뉴욕 맨해튼 5번가. 아빠의 비빔밥 본점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200평방미터 규모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는 LA 식당과 비슷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흰색 타일, 단순한 나무 테이블.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을 지시했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어. 음식이 주인공이야. 오픈식에 투자자 5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한스 밀러, 피에르 뒤봉, 라제시 샤르마. 모두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존슨 부사장도 왔습니다. 오전 11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 섰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7가지 나물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애호박, 당근, 도라지, 버섯. 30년 전과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한스 밀러 앞에 놓였습니다. 한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처음 본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초만 데쳐. 너무 오래 하면 질겨져.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함께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50그릇을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다 먹을 때까지 저희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둘이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데이비드. 아버지도 수고하셨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인 게 창피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제가 한 말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지? 이 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네,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5번가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빠의 비빔밥. 아버지의 비빔밥. 30년의 정성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50억 달러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그 한마디를 위해 30년을 살아온 사람.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